삼척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그런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서 한 곳에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양파 껍질 같은 도시다. 삼척은 자연경관에 뛰어나고 사계절 그런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바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햇바람길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길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도보라든가 아니면 차라든가 이런 관광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삼척입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동굴까지 여러 가지 자연 광경이 있으니까 오셔서 에너지를 좀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혼합 도시지 않습니까? 경상도 고기전 산골 문화도 있고 저희들 탄과 문화도 있는데 참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조화로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북이 영향을 몰라도 도계도 탄이란 그 광산 지역이란 부분이 변하는 새로운 산업을 해갖고 삼척시 발전에 뭐 무형이든 어떤 그런 또 양질의 어떤 그런 역할을 기할 그런 시기의 삼척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삼척은 이 동해안 지역에서 그 관광객들이 관광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요. 삼척에는 이끼계곡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뭐 레일바이크도 좀 탈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죠. 배가 3시대 출항해서 그물 댕겨와서 4시나 5시부터 여기 와서 어제 잡은 걸 가져와 경매를 시작하는데 5시 되면 와서 시장 상인들이 내려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제가 직접 이제 내 눈으로 보고 이왕이면 이제 싸고 품질 좋은 걸로 갖고 와야 되니까 거의 다른 사람 이제 안 맡기고 제가 100% 제가 갖고 오는 거예요.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자, 2번 6,100원. 자, 산고기도 있고 골뱅이도 있고 뭐 문어도 있고 그래요. 원래 예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그 참다랑어와 방어도 좀 많이 잡히고요. 한류성 어종인 청어, 대구, 이면수, 그리고 열기 등등 좀 많은 어종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잡히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시집 온 지 한 40년 됐거든요. 계속 신랑이 오기 전에도 했어요, 배를요. 가정 뭐 잘 되고 뭐 고기 수확이 좋고 이러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뭐. 가정이 편안하고. 저는 그 삼척시 도계의 경동탄광에 다니는 전재훈입니다. 저는 그 화양육 관리자입니다. 모든 작업이 발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 봐야죠. 학교를 그 자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83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뭐 사라지고 없지만 함태탄광이라는 데를 처음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이상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사진 작업하고 있습니다. 탄광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저도 뭐 평생을 탄광에서 근무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좀 기록을 좀 많이 남겨서 또 후세들이 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삼척항도 뭐 예전보다는 그냥 예전에도 그 어촌이었잖아요. 그냥 일반 그 고깃배나 뭐 아니면 저 삼척항에 그 시멘트 뭐 쪽인데 지금은 보니까 그 낚싯배도 있고 또 뭐 관광객들도 주로 항을 많이 이용한 것 같고 항도 좀 깨끗하게 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삼척항은 조선시대까지는 동해안 해상 방위를 책임지던 그런 수군 기지가 있던 곳인데 일제강점기가 되면 석탄 자원을 수탈해가는 수탈항으로 이제 변합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척항은 거의 그 어업 전진 기지였죠. 거기에서 그 정어리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든다든가 이런 유지 공장도 생기고 일제시대 때 이게 전통 어업과 또 이제 2차 산업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부흥기를 맞을 때는 70년도 오징어 명태가 잡힐 때가 완전 정성기였습니다. 1976년은 뭐 개항 당시에는 시멘트 회사 전용항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19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공용화되어 운영되고 또 지금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진 해일 안전 타워가 있는 그런 항이 삼척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좋았죠. 배들이 항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예. 한 10년 전에는 좀 번창했어요. 꿈이 뭐겠어. 정나진이 이 하루 생태도 번창에 잘 떼고 건어물이랑 뭐 정나진이 좋아야지. 고기가 첫째로 많이 나고 그래야 벅적거려야 좋지요. 삼척을 이번에 처음 와보게 됐는데요. 말로 들었던 것보다 와보니까 깨끗하고 다른 데에 비해 풍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삼척 근처에 살아가지고 자주 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때마다 항상 매력이 달라서 사계절 내내 오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대부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연차마다 한 번씩 오니까 좀 작년이랑 저번에 왔던 거랑 오버랩 되면서 좀 좋은 추억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여기를 올 때마다 행복한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곳이어서 저한테 삼척 바다는 고향 같습니다.
이 삼척항을 바라보는 그런 언덕배기 마을에 나리골이라는 게 이제 형성돼 있어요. 이 나리골은 원래 항구 뒤에 버려진 언덕배기였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배기에 임시 천막을 짓고 살다가 1953년도 이제 휴전이 되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삼척항에서 나오는 생선을 지게에 지고 다라에 이고 올라가서 건조해서 팔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나리골 그 감성마을은 이 친구도 이제 여기 있고 또 어릴 때부터 가끔씩 왔었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진하는 분들이 일출을 이제 여기서 찍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감성마을 골목골목마다 뭐 벽화도 있고, 하여튼 뭐 아침 제일 먼저 해가 뜨고 여기 오면은 경치도 좋고 또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부들이 많이 살았는데 집을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마당이 없이 겨우 집만 지니고 이렇게 살고, 또 이제 옆 동네를 가거나 친구 집에 갈 때는 그 마당을 빻고서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옆집에서 어떻게 숟가락이 몇 개인지 또 무슨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훤히 이제 한 가족처럼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다운 마을입니다. 삼척항에서 나는 고기를 이제 지고 와서 말려서 건조해서 파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네는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곳, 질척거리는 그 생선 내장 때문에 힘들었던 곳, 고성방가도 많이 났던 그런 곳인데, 또 7, 80년대 또 오징어 명태 성수기를 거치면서 90년 되면 이제 어업이 또 쇠락하면서 좀 침체기를 맞고, 그때 고기가 한참 많이 날 때는 집집마다 전부 이렇게 고기를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해서 오징어라든가 또 뭐 노가리 이런 명태 같은 것을 말려서 자녀들 학비도 되고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고기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많았고 배 타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 집에 보통 뭐 자녀들이 적어도 6, 7명은 다 있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인구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감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을로 할 수 있을까. 나리골 감성마을이 되면서 이제 동네도 많이 정비를 하고 지금은 아름답게 많이 꾸며져서 마을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밭에 나간 아버지의 흠뻑 젖은 난닝 구와 양손 가득 상추더미 여름이었다. 주머니 속에 검종이를 꺼내어 여름을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 놓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에는 찾지 않던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와서 많이들 찾고 계시니까 주민들도 지금은 좋아하시고, 마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기가 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벤치 아래에 누워 사뿐히 눈을 감고 초곡연길 촛대바위길은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초곡항에 기암괴석과 함께 바다의 비경을 보고 걷는 620m의 아름다운 바다 둘레길입니다.
촛대바위도 있고요. 저쪽에 그 거북이 바위도 있는데요. 그쪽이 많은 역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가을이라도 다시 한번 와서 관광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용굴은 해식 동굴이에요. 바다 밑에 용굴이 있고, 그다음 촛대바위와 거북바위와 다이아몬드바위, 사자바위는 이 파도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부서져서 형성이 된 건데 그게 시스텍이라 하거든요. 그런 곳도 있지만 바다 둘레길 가까운데 암석들의 모양이라든가 무늬, 바다 물결 무늬라든가 있어서 그런 걸 잘 관찰하면서 걷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바다 둘레길을 보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 나오면 일단 마음이 좀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생각도 넓어지잖아요. 바다를 보면. 그래서 사실 그 바다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저도 자주 나옵니다. 또 뭐 여름 바다 하면 동해 바다고 동해 바다 하면 삼척입니다. 여기는 그 경동광업소 직원들이 사시는 그 사택이에요. 통리사택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 80년대는 꽉 찼었고 그때는 이제 사실 사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우수 근로자나 또 오래된 분들 우선적으로 사택에 입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강원들도 많이 줄었고 또 외지로 이제 많이 나가 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뭐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삼척 태백은 우리나라의 그 무연탄 최대 생산지고 최초의 생산지였고 지금도 이제 마지막 탄광이 지금 가동이 되지만은 언젠간 이게 역사적으로 사라질 그런 탄광이 아니겠습니까? 탄광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저도 뭐 평생을 탄광에서 근무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좀 기록을 좀 많이 남겨서 겉으로 없어지지 말고 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도 그런 흔적이라도 좀 많이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와 나의 이야기 이제는 사라져버린 꿈결 같은 약속들 어디로 갔나요 그 눈부시던 전재현 씨 사진은 다른 사람들이 관찰자나 지나가던 어떤 산뽀객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다. 그래서 남의 고통과 남의 노동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전재원 씨는 바로 현장에서 동료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저는 우리 한국 사진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기록 그리고 특히 이 갱 내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의 아름다움이랄까요? 이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한 자긍심과 또
또 이런 부분들을 작가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묘사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셨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이제 이런 탄광, 이런 작업의 현장들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하지만 이것들이 사진으로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어떤 기록성으로서 남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퍼져던 그대 향기와 수줍은 미소 외로운 날이 길 때면 환하게 떠오르는 얼굴 이제는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그날들 다시는 갈 수가 도계는 원래 소달면에 속해 있던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1936년도에 이제 탄광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 거의 그 3, 4만 명이 모일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여드는 탄광 도시로 자리 잡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1989년도 석탄산업 합리화가 되면서 인구 10,0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폐광 도시로 전락하죠. 이렇게 도계가 시골 산골 마을에서 이제 한참 번창기를 맞는 광산 마을로 됐다가 다시 이제 폐광의 아픔을 겪는 그런 변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계다. 면적적으로 보면 삼척시 한 14% 정도 됩니다. 인구 분포가 거의 비슷한 13.5, 거의 14% 선이라 보면 그런 지역이고, 저희 삼척시는 좀 특수한 거죠. 뭐 바다와 산골인데 저희들은 산행이 있는 아주 특수한 그 광산 도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가장 큰 도계적으로 하면 아마 광산 문화유산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연항은 그 도계광업소가 1936년대 개발되면서 그 같이 그 도계갱, 흥전갱, 신포갱 뭐 이렇게 같이 아주 오래된 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중앙갱에서 제일 탄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산된 탄은 가공삭도로 이래갖고 삭도로 저 도계역까지 운반하는 그런 그 운반 시설이 있었죠. 좀 역사가 깊고 그런 갱인데 지금 몇 년 전에 폐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탄광이 좋았잖아요. 지금은 뭐 사형길로 가서 이제 폐광이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전부 다 뭐 먹고 살고 또 가족들,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지금 막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질이 제일 좋았던 곳이 중앙생산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형적인 부분, 그리고 도계광업소가 갖고 있던 뭐 시설의 집중도가 아무래도 독양이나 동독항해 쪽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갖고 중앙경에 이제 아마 감산, 석탄 산업이 조금 사양길 접어들면서 감산의 그 칼날을 저희들이 피하지 못하고 마주했던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칼날을 맞은 것이
중앙생산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는 거는 저탄장이라고 해서 뭐냐면 갱내에서 생산한 탄을 연탄 공장이나 기타 수요처에 판매 출하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는 장소이고, 지금 현재 저 위에 타이어하고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은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올 때 저 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보이는 중앙생산부 건물은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갱내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한복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복을 갈아입고 갱내 안전등을 착용하고 갱내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갱내는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넘쳐가지고 환경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하루 24시간 뿜뿌 운전공들이 갱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망한 좋은 그 품질의 석탄이 나는 곳인데 이제 세 개 다 문을 닫고 지금 일제시대 때 개발된 탄광 중에서 유일하게 제 흔적을 보이는 곳은 흥정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갱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지 앞으로 일제의 석탄 수탈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그 근거로 우리가 그거를 잘 보존해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석탄 산업 시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하고 있죠. 한 300~400명 정도가 여기서 좋을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광 이후로 지금은 최저 인원밖에 없습니다. 내 광부로서 심정이 계속 지연됐으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광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얘는 사람 많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혼자 있으니까 좀 많이 쓸쓸해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이제 뭐 내년에 문을 닫지만 이 도계라는 지역 자체가 석탄 산업이 빠지고 나가게 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 생길까 봐 그게 조금 안타깝고 계속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흥전항의 상징적이 삭도입니다. 도계뿐만 아니라 태백 이 탄전 지역의 특징은 워낙 산촌에 탄광이 자리 잡다 보니까 트럭이라든가 기차 운송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공중으로 석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 삭도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삭도를 통해서 흥전항에서 도계역까지 탄을 운탄했어요. 날랐거든요. 근데 그 삭도가 실어 나르던 그 추억의 장면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흥전 삭도 마을이에요. 그 삭도 모형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삭도 마을이 탄생했고 그 마을이 결국은 추추파크에 내려오는 열차의 또 기항지가 되면서 기착지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그 맛을 보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 변했죠.
70년대만 해도 이게 우리 3천여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이래 존재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석탄 산업 합리화에 의해 가지고 광산의 문을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이 사형계를 들다 보니 이주민들이 하나하나 이제 또 나가고 사택도 이제 헐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400여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공동주택이란 사택이라는 그 구조를 보면 흥전 지역에 다 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시대 수는 아니지만 진사택, 하사택, 상사택, 구동사택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만드는데 흥전리에 완전히 거의 한 90% 이상 글로 몰려 있었죠. 저희들이 여기 상주 인구와 미동 인구까지 저희들 한 5만 정도 인구가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저희들이 봤었을 때 그 인구형이 아마 독일의 가장 성황이지 않았느냐. 광산이 그때는 이 조그만 하는 광산이 많았어요. 독에만 해도 한 70여 개 가까이 될 정도로 광산이 많았는데 다 문을 닫고 나오니 지금은 그 경동광업사하고 지금 석공 딱 독해광업사 하나만 2개만 남아 있어요. 다른 지역에 다 문 닫았죠. 그 남아 있으니까 하나하나 문을 닫고 사람들이 생활 여건이 안 되니 대체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이제 떠나가고 지금 아주 지금 뭐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이 지금 이래 남아 있는 거죠. 그게 1990년대 삭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이 동네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초 폐선 이런 데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저 삭도 마을이라는 조형물을 해놓고 관광지를 지금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손님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좋은 기억들은 이제 도계가 그때 인구가 많고 뭐 도계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삼척시 보다가 도계시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도계시 인구가 한 5만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그 자꾸 이제 광산이 없어지고 이런 지금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옆에 아시죠? 탄광. 저 짜서 탄이 나오면은 요 와서 빻는다고 선탄을 해. 선탄에 빻아가지고 차로 나간단 말입니다. 차로 나가고 요게 까막동네라는 이유는 요게 문제가 많이 나. 여기서 각 강산에서 나오는 분탄들이 전부 다 글로 직결되거든요. 그 옆에. 그래서 열차로 싣고 가려고 이제 그쪽에 다 직결되니까 그 옆 동네니까 문제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까만 그럼 집 뒤에 가도 천정이고 뭐 지붕에 가도 전부 시커매요. 그 동네가 그래서 까막 동네가 되는 거예요. 크게 행복했던 거는 뭐 별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지금은 많이 정화돼가지고 깨끗한 동네로 이제 됐어요. 이게 지금은 딴 데 가서 살으래도 이제 못 살겠어요. 딴 데 나갔다는 다시 일로 들어오게 돼요. 딴 데 가면 못 살겠어요. 여기가 아주 정이 들었어요. 이제 강산이 문을 닫고 하면 좀 낙후될까봐 그게 겁이 나는 거죠. 뭐 사람 사는 데는 뭐 다 똑같죠.
저희 지역이 광산 지역이었지만 참 이쁜 동네거든요. 전 진짜 우리 지역이라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이 조금 있다 보니까 대학이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참 변형되지만 이제 조화롭게 가고자 하는 그런 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뭐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뭐 우리 대학도시라든가 우리 뭐 중립자 가속계라는 의료 글쓰기 기반 시설이라든가 저희들도 지역을 또 염원하고 있는 지적 면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는 데는 신포리 트레인역입니다. 지금 이 차가 뒤로 갔다가 본선을 타고 내려가면 신포리역을 거쳐가지고 흥전역까지 내려갑니다. 흥전역부터는 차가 백으로 가는 겁니다. 나안정역으로. 이 구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차가 곧바로 못 가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서 또 나안정 가서 도계 쪽으로 삭도 마을까지 또 직진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그재그로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지자로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흥정 삭도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그 동네를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는데 그 동네도 아담하게 잘 돼 있습니다. 길은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한 30년 전에 이렇게 서울 가면서 이렇게 한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이제 지역 개발을 해가지고 또 타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지금 또 가족들하고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옛 추억도 생각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으네요. 우리 7살 문요 손주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 와봤다고 합니다. 레일바이크 타고 다시 또 기차를 타고 이런 보니까 이때 뭐 외국이나 어디 가서도 이거보다 더 좋은 데는 못 봤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재밌어요. 기차 타는 게 재밌는 수줍게도 단한 마음까지 여전히 아득한 기다림 서늘한 바람 그 향기로 날 쓰다듬고 있네. 보이지 않던 꽃을 피우고 더디어 물어진 열매를 맺지.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 기다리지도 않아. 그래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쉴 곳을 찾아 언젠가 작은 새처럼 듀류류류 날아갈 힘을 줄 거야.
삼척중앙시장은 학창 시절에 거기 가서 뭐 회식도 하고 또 초창기에 이제 그 젊었을 때 술 배울 때 거기 가서 술도 먹고 뭐 그랬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은 조선시대 그 오일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인데요. 당초에 그 삼척 오일장터는 죽소로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1914년도 일본이 이제 삼척항을 이제 개척하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시장이 그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거기가 이제 유지 공장도 들어서고 시멘트 회사도 막 하고 하니까 그 1930년대가 되면 삼척항 쪽이 막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좁으니까 이제 시내 천주교 밑쪽으로 이제 옮겨와요. 옮겨와 있다가 삼척 시내에 이제 넓은 부지가 조성되면서 현재의 장소로 1970년대 되면 이제 이전해 오죠. 그때부터는 상설시장으로서 중앙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현재의 중앙시장의 이제 모습이고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어요. 10년째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일단 노점이었거든요. 노점이었는데 이제 이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도 이제 친구 어머니가 하던 자리거든요. 한 40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좀 어려웠었는데 한동안 이제 여러 피서철을 오고 하니까 이제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입되고 하니까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저희 부모님 때부터 하셨는데 부모님은 다 합하면 한 60년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물려서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한 20대부터 했어요. 예전에 여기 지금은 이렇게 보기 좋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해서 포장을 쳤어요. 포장을 쳐서 비가 오면 다 이제 넘어지고 눈이 오면은 이 포장 막대기 없고 이렇게 눈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즘은 다문화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시장 이모가 제일 장사 잘하고 이뻐요. 가격이 싸요. 싱싱해요 할 때 참 좋죠. 이 삼척시 시장은 늘 오도 뭐 너무 좋고 또 우리 나도 김에서 왔지만은 삼척시의 시장이 어떤 우리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늘상 오도 항상 좋아요 여기가. 야채도 그렇고 모든 게 신선하고 좋아서 대형 마트보다는 이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했어요. 옛날 비해서는 이제 장보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우선 주차장도 그렇고 비도 안 맞고 우선 생선 같은 것도 너무 신선하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청년물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일단은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넓어요.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 손님층도 많이 바뀌고 또 그다음에 또 재래시장 하면 또 옛날 할머니들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하잖아요. 밑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위에는 거의 다 청년들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은 5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여 이제 올해 이제 5년 차가 되는 영동 지방에 유일하게 남은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입니다. 제 태생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입니다. 그 도계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사회를 나갔다 왔는데 최근에 한 5년 전에 다시 강원도 삼척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마음이 편안한 곳이 아마 고향이 아닐까, 그게 삼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심으로써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지나가면서 맛보고 그러면서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전통시장 같은데 저희 청년몰과 이렇게 다 형성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타지에 나가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머니 가게 옆에 빈 공간에 청년몰 점포 모집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포스터를 보고 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싶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사장님 커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 제 직업적인 성취감과 그런 보람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손님이 그날 하루 너무 많아서 돈 많이 번 날도 물론 즐겁고 보람찬데 그래도 맛있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듣는 게 정말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힘들거나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청년몰에 들어온 거를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척으로 다시 내려온 것도 저한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내려오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런 부차적인 고민들은 이제 그냥 삶으로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걱정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주고 사주고 이제 잘 쓰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삼척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상인분들도 만나고 삼척 주민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도자기를 빚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시원해서 이쪽에 쉬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저희 공방도 한번 구경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거창하게 목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삼척과 비슷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 속초나 강릉이나 양양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소상공인들로 인해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항상 힘들고 그러니까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그 지역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삼척에 오시면 깨끗한 곳도 많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또한 청년몰도 괜찮습니다. 청년몰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리셔서 아, 이렇게 삼척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을 좀 극한 직업이라고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고 겪어본 바로는 되게 희망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큰 욕심 안 내고 내가 하던 뭐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무리 잘 해서 건강하게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이 마을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참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바닷가의 아름다운 마을이 되도록 더 노력해서 내년 6월 달이면 요게 탄광이 끝난다 하지 않습니까? 끝나는데 독에 뭐 공장이라도 들어오든지 뭐 하나 이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폐광되는 과정과 폐광 후의 과정, 그리고 이제 탄광에 이제 근무했던 광부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그건 뭐 제 숙명이고 기록해야 되고, 또한 그 변해가는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기록을 또 해야 되겠죠.